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간밤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기대해 왔지만 파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연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더라도 미국은 현재 수준의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2%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고요. 근데 이미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 요거를 좀 기대를 한다면 당분간은 그냥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고 예. 말로만 약간 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현재 수준을 그래도 이어갈 것이다 말씀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어느덧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론 호실적 발표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던 기업들 3분기 실적 시즌 한번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3분기 실적 시즌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포스코 이렇게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거의 8분 능선을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200 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예상보다 조금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비율이 전체 100%라고 본다면 한 37%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예. 업종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같은 자동차가 조금 예상보다 실적이 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2차 전지 종목들은요. 포스코를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생각보다 실적이 조금 예상을 그쵸.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양분되어 있는 맞습니다.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실적이 탄탄했고 향후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좀 갖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실적이 약간 조금 애매하고 향후의 전망이 실적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부분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조금 모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적에 따라서 좀 주가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반대로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반도체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또 상장사 전체 내년 이익 전망치 또 낮아지고 있다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도 한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 심리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일단 이익 추정치 하향 추정되고 있는 건 맞는 이야기고요. 예.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4분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13조 원 정도 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코스피 순이익이 한 174조, 175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증이익이 되고 있어서 네. 올해보다는 이익 측면에서는 좀 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이 이익의 추정치 자체가 지금 높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변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미국하고 좀 달라서 추정치를 예상보다 좀 높게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하향 조정하냐면 내년 1월 달에 이제 네. 4분기 실적 보고 난 다음에 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는데요.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미 내년도 순이익 추정치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올해보단 낮겠지만 아주 크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실적에 관심을 두려는 네. 그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 시장 흐름의 이제 주도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 특히나 이 HBM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이 반도체 업종 내년 실적 전망 뭐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또 HBM이나 이 AI 반도체 쪽 모멘텀 계속 상승세 이어가겠죠? 네, 당분간은 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3분기까지 확정치가 나왔고 4분기는 아직 예상치지만 네. 전반적으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1조 원 정도에 네.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적자를 많이 기록을 그쵸? 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현재 순이익 전망치가 33조 원 정도로 네.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은 반도체 관련해서 디램과 낸드 쪽에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오고 네.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탑다운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가 나오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실적 증가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실 짧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길게 네. 본다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부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게 해외 쪽에 뭐 HBM도 있지만 한국이 HBM 쪽에 들어가는 HBM 부품을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소부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앞에 있는 대장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바람을 탔기 때문에 이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반도체는 턴 어라운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조금 생각을 해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 반도체 어쨌든 잘 가려면 맏형격에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또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번 주 또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은 아무래도 이 공매도 금지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 초반에는 좀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효과를 보는 듯 하더니만은 또 그새 그 효과가 뭐 사라지는 이 현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훈풍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인데 좀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이 변동성 확대되는 국면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거의 하루 만에 다 끝이 그렇죠. 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약간 조금 시장에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은 사는 시장, 롱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사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 분들마다 이해관계가 지금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많이 빠졌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많이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원금 회복이나 아니면 일부 수익을 보셨던 분들은요. 팔려고 하실 거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 수익이 마이너스인 부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길 기대하는데 이런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사실 네. 방향성은 잃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결국에 금리가 가장 큰 시장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 외에도 시장 금리를 많이 올렸던 부분이 네. 미국채 입찰이었어요. 어제 미국채 30년물 한 그렇죠. 240억 달러 규모의 입찰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부진했습니다. 네. 이전 30년물 입찰보다 0.5%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재무부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예. 발행을 한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뭐 쌌지만 이게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해외 수요가 굉장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투자가 약간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조금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이 과정에서 성장주에 대한 베팅은 약간 좀 약화될 수 있고요. 결국에 삼성전자처럼 굉장히 좀 펀더멘털적으로 탄탄한 기업들 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네. 쪽으로 좀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다음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펀더멘탈 이 탄단한 쪽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기는 했습니다. 뭐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이 반도체 중심으로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뭐 일부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다음 주 이 투자 전략은 들어봤고 그러면 그 가운데 좀 어떤 업종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방어적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방어적인 부분은 시장에 덜 민감하게, 그러니까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요게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탄탄해서 이 경기 상황과 다르게 그냥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런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첫 번째 갈 길을 가는 종목은 아마도 반도체가 될 것이고요. 실적이 탄탄하고 그렇죠. 앞으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과 그리고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축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미국의 물가 발표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15일 예.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 이게 수요일인데요. 한국 시간 수요일인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고금리 환경에서 우리가 좀 방어할 수 있는 업종들은 골라보게 되면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통신, 보험 이런 쪽이 꼽힐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 지금 이 종목들은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상품들이 해외 쪽에 수출도 잘 되고 있어서 네. 실적 모멘텀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보험과 같은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통신도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에서 약간은 시장 방어하는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같은 실적이 탄탄한 것들을 한쪽 두고요. 그리고 음식료, 통신, 보험 같은 네. 방어적인 종목들을 또 다른 한쪽에 놓는 이 바벨 전략을 갖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와 같은 또 탄탄한 이 업종들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음식료나 보험, 통신 등 이 경기 방어적인 쪽을 한번 살펴보면서 발배 전략 가져가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